어쨌든 봉건 사회주의도 사회주의니까.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1881년) 자유당 좌파이자 마르크스주의자인 하인드먼이 사회민주주의연맹을 결성하였다. 사회민주주의연맹은 노조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지 못하며 자본가와 타협하고 있다고 보았고, 노동계급 출신이라 하더라도 사회주의자가 아닌 후보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1885년 이래 총선에 참여한 사회민주주의연맹은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지지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쉽게 말해 민주당 운동권, 386 운동권들이 민주당에 들어간 거야. 국회의원에 당선됐어. 야, 우리 이 민주당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한번 노동자 정당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연맹을 만들어서 다음 선거에 나갔는데 양당제 때문에, 그죠? 양당제에서 패배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석도 못 만들었어. 이게 우리도 보면 민중당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한겨레 민주당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이런 정당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의회에 진출하는 게 실패했다는 거야. 그래서 당선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노조에서 지원하지도 않았겠죠.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양당제를 극복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1903년 사회민주주의연맹으로부터 발전해 나온 사회노동당은 산별노조의 인물로 국가를 파괴하고 자본가들로부터 생산 통제권을 빼앗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노동당 당원들은 기존 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혁명적 노조를 건설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사회노동당은 1906년 사회민주당으로 다시 1911년 영국 사회당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조합 운동 자체를 개량주의로 규정하면서 비판하였다. 영국에서 마르크시스트의 급진적 사회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민주연맹이 사회노동당으로 바뀌어가지고 노조의 임무를 국가를 파괴하고 자본가로부터 생산통, 막스주의 혁명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혁명적 노조를 건설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나간 역시 선거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노동조합, 그죠? 노동조합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어쨌든 이런 사상적인 건 급진적이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급진적 주장이 국민뿐만 아니라 노동자한테도 잘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죠? 웬만큼 살만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정치 투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량하러 나가게 되는데, 자, 읽어봅시다. 한편 사회민주주의 연맹의 일부 그룹은 연맹의 급진성에 회의를 품고 현실적 사회주의를 모색하였다. 이 현실주의자들은 노동자에 대한 사회주의 이념의 전파가 부진한 상태에서 연맹이 700명의 회원으로만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이 스스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그 성과를 사회주의 건설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현실주의자들이 1893년 독립노동당을 건설하였는데 이들은 당명에 사회주의를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고 당의 입장에 노동자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래서 의석도 없고 사회주의 연맹 혁명가들 몇백 명이 많아야 몇천 명이 회원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냐. 현실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온건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독립노동당이에요. 이 독립노동당이 오늘날 노동당의 전신이에요. 1893년에. 그죠?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이랑 비슷하네. 똑같네. 당명의 이게 다 역사적 다 그런 거야. 어느 나라든 간에. 지금 노동당이네. 그지? 똑같네. 노동당도 쪽이잖아. 독립노동당. 이렇게 를 하려고 했다는 원래 거죠. 노동당 단어도 쓰지 말자고 했어. 그거 돈 붙었어. 조선노동당. 그런 것 때문에.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독립노동당은 전술적 유연성을 구사하여
안정된 지지 기반의 확보와 정체성 확립의 기초를 노조와의 협조에서 찾았다. 하지만 1895년 총선에서 28명의 독립노동당 후보가 입후보했지만 자유당과 연합의 23명의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 낙선했으며 그 후 노조는 독립노동당과의 협조를 거부했다. 그래서 출마를 했어. 출마를 했는데 역시 양당제에, 자, 양당제. 똑같아, 우리랑 소선거구제. 어때? 1등만 당선되죠? 1등만 당선. 소수정당이 당선되기 힘들죠? 그래서 다 떨어졌다는. 근데 후보는 당선이 됐다는 거야. 똑같죠, 우리랑,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야권 후보 단일화. 이게 현실이야. 왜냐면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1등만 당선되니까 거대 양당을 이겨먹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로 됐고, 노조는 이러한 독립노동당이 별로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까 공식적인 협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겨우 2~3명의 의원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노동당이, 독립노동당, 오늘날 노동당인데 어떻게 이제 집권당으로 되냐면,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거 노동조합 대표자회에 있는 글래드스톤의 지도하에 있던 자유당을 지지하였으며 그 결과 자유당과 노동조합의 연대가 형성되었다. 노동조합이 자유당 내에 대표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1874년 광산노조 지도자가 자유당 의원으로 의회에 진출한 이후부터이다. 1885년까지 11명, 그리고 1906년까지는 24명의 노동계 대표, 특히 광산노조 지도자들이 자유당 소속으로 의회에 진출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자유당 정부는 1871년 노동조합법을 통해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활동을 민사소송의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그 공장과 강산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였으며 1893년의 전국적인 운동 문장에서는 광산 소유주에게 타협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보수당 정부도 1875년 노동조합의 평화로운 피켓팅을 허용했고 1880년 고용주책임법을 도입하여 작업장에서의 재해에 대해 사용자들의 책임을 규정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 노동당, 독립노동당은 패배를 했지만 노조들은 이제 힘이 있는, 우리로 치면 민주당이죠.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그 노조 지도자들을 민주당 후보로 해서 당선시킨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 노조 지도자들이 여러 명이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서 24명까지도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 지도자가 이런 자유당 안에, 오늘날 우리의 민주당 같은 당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연대한 거야. 그래서 자유주의 정당과 노조가 연대했어. 그래서 이거를 리버티야, 리버티. 이거는 레이버야. 그 두 개가 연계했다는 거야. 리블러브? 그죠? 이런 단어가 있어, 조합어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치면 운동권들이 민주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사회 계획을 위한 법률안들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야. 노동자들 위해서. 그래서 노동조합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가압류. 지금 쟁의활동하면 가압류하죠, 우리도. 이 당시에도 쟁의활동을 하면 가압류를 했어. 이게 크다는 문제였어.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그걸 제외시켰단 말이야. 파업을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법들을 다 만들었다는 거야. 지금 같은 민주당에 있는 그런 운동권들이. 영국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그 혜택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당도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의 개선을 위한 이러한 법들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자유주의 정당과 그 연합한 경우고, 그러면 자유주의 정당과 연합하지 않은 독립노동당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는 거야. 자, 여기 이거 읽어봅시다. 1895년 선거 패배를 경험한 독립노동당은 노동조합, 사회주의자, 협동조합 운동의 모든 세력이 결집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1900년 노동자 대표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이 회의에서 65개 노동조합 대표, 협동조합 대표, 독립노동당, 사회민주주의 연맹 등으로 구성된
상설적인 노동자 대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여기에 1884년에 결성된 페브리언 협회도 결합하였는데 이 노동자 대표위원회가 영국 노동당의 전신이다. 우리랑 똑같아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어? 뭐 우리 뭐 민중당이나 이런 당이 다 실패했죠. 다 실패해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하려면 어떻게 해? 노동자가 단결해야 된다는 거야. 노동자가 단결하자. 노동자가 단결, 총단결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총단결 하자. 그래서 영국에서 총단결한 거야. 그래서 1900년에 노동자 대표 회의가 생겼고 여기서 당을 만들자고 한 거야. 그래서 이 노동자 대표위원회가 이 정당 건설에 나가서 그래서 만든 정당이 이제 영국의 노동당이야. 이 영국의 노동당이 아까 말한 독립노동당하고 힘을 합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치면 민주노동당도 그렇게 생겼죠. 민주노총이 그렇죠? 노동자 표를 단결시켰잖아. 그래서 단결해서 민주노동당이 나온 것처럼 영국에서도 안 되겠다. 우리가 노동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당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모든 우리로 치면은 노동자 정치위원회, 노동자 정치위원회가 구성된 거지 전국적으로. 이게 바로 노동자 대표위원회야. 여기에서 노동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 독립노동당, 그죠? 이 독립노동당과 통합을 하게 되는 이렇게. 우리로 치면 민주노총이 정치위원회를 전국적인 정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창당을 결의하고 그 창당을 한 민주노총의 위원회가 예를 들면 지금에 있는 노동당과 통합을 하는 이런 형태로 돼서 당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랑.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노동자 대표위원회의 탄생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본가의 공세, 정치 및 법률의 중요성에 대한 노조 인식의 제고, 대규모 반숙련공을 기반으로 한 신조합주의의 등장으로 영국 노동계급 사이에서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당의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즉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는 기존 정당과의 사안별 연대를 통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단일 통합 노조라는 대중적 기반을 토대로 자신의 정당인 노동당을 설립하였다. 특히 1900년의 테프베일 판결은 노조가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는데 노조는 정당의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판결이 노동자 대표위원회成立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신조합주의라는 건 뭐냐면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대규모 공장이 생겨서 현대자동차 노동자처럼 똑같은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그죠? 이렇게 해서 대규모 노동조합이 생기는 거예요. 반숙련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주력은 성인 남성 유체노동이라 그랬죠? 철도, 광산, 뭐 이런 그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로 치면은 민주당하고 연대를 한번 해봤는데 민주당이 다 해주지 않죠. 좀만 찔끔찔끔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영국에서도 바로 이 자유당과 연대를 찔끔찔끔 해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정치 세력화로 나가보자. 그런데 기존의 독립노동당은 인기가 없으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노동당 인기가 없으니까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총단결해서 당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똑같아요. 아까 말하실 때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법이 깨져. 그래서 파업을 하면 노조한테 손해배상해서 가압류를 하는 거 있죠. 그게 판결이 이때 또 나오는 거야. 1900년에. 지금까지는 파업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안 받는데 이제 파업하면 쫄딱 망하죠. 한 사람한테 몇 억씩 손해배상 노조 간부한테 노동운동이 망하게 생겼어. 안 되겠다. 이 법을 법을 고치려면 의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입법을 해야 되니까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903년에 채택된 노동자 대표위원회의 헌장은 자신이 성격을 노조와 노동단체, 독립노동당, 사회주의 단체들과의 연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노동당은 1918년까지 연합체의 손꼽을 띄고 있었으며 운영의 총 책임은 참가단체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
지고 있었다. 초기 노동자 대표위원회의 임무는 산하 각 단체가 모금해온 정치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었을 뿐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았다. 또한 위원회가 지명해서 선출된 사람들은 하원에서 특별한 정치 그룹을 결성할 의무를 지니지 않았다.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재정적 후원을 했던 노동조합의 대표들이 NEC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노동당의 최고 정책의결기구인 당대회에서도 노동조합 대표들이 대다수의 대의원 의석을 차지하였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그런 거 치면 안 되겠다. 우리 노동자들이 총 단결해가지고 우리 당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민주노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노동당 별로 힘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같이 다 하자. 니네 진보당으로 다 들어와. 사회단체 이렇게 다 해가지고 노동과 진보정치가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 거야. 그래서 연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노동당이라는 가칭이야. 근데 이 처음 시작할 때는 강력한 노동당이 아니라 연합체 형태가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주로 돈을 주야. 돈은 우리가 줄 테니까 구체적인 것들은 니네 국회의원에 당선 애들이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재정적인 책임을 주고 구체적인 입법 활동은 당선된 노동자들한테 맡기고 심지어 노조에서 입후보자도 내지 않았어. 우리 옛날 민주노동당 막판에는 노조 3벌위원장들이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막 경선하고 가서 했는데 그런 짓도 안 했다는 거야. 우리 노조는 노동운동 열심히 하고 정치 정당한테 돈을 주고 정치는 걔들이 하라고 그래. 우리는 파업하고 투쟁하고 우리까지 나가가지고 국회의원 되려고 걔들하고 싸울 필요 없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정치활동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조의 역할, 영국의 총연맹의 역할은 재정적 후원이 가장 큰 역할이에요. 대신에 국회의원은 안 됐지만 당대회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대다수가 그 당대의원을 장악했어. 어떻게 하냐면은 야 그래 우리 당대회 하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 하니까 우리 입장을 많이 봐야 되니까 우리 민주노총은 당대회 의원이 니네 10,000명이라면 우리한테 5,000명 줘.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옛날 민주노동당 때 할당이 있었지, 할당.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노동할당. 그죠? 노동할당 제도죠? 이거 민주노동당 때 다 했단 말이야. 할당 제도를. 근데 민주노동당의 할당은 온갖 할당을 다 했어. 무지개 할당이었어요. 그죠? 무지개. 물론 노동자 할당이 제일 많았지만 여기 노동당은 이제 이 노동 할당이야. 조합원 할당.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조합원이 후원을 하고 그죠? 당비를 안 내고 그죠? 당원이 아니야. 당원이 아니지만 투표권이 있어. 노조 그죠? 노조의 자격으로 투표권이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원이 아닌데 당대회에서 투표권을 준 거야. 조합원들한테. 두 번째는 이것도 더 중요한데 이 투표권은 조합원 개인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회의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단일한 표를 행사해. 노조 힘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공운수다 그러면 공공운수한테는 1,000표를 줬어. 그러면 공공운수 집행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1,000표를 다 똑같은 표결을 하는 거야.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노조가 당의 의결권이죠? 의결권을 장악하는 것을 보장하는 거야. 대신 노조는 어때? 구체적인 정치 현안에 관여 안 하는 거죠. 정치 현안의 불간섭. 재정과 조직은 지원해. 사무실에서 다 지원해. 근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이거는 뭐겠어요? 당의 의결권이니까 주로 강령에 관련된 거죠. 강령. 정책과 강령에 가는 거는 노조가 이렇게 집단적 표결을 통해서 해. 그런데 뭐 당직이라든지 공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노조가 안 하고 돈만 준다는 거야.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계속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당을 만들었지만 당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이런 아주 독특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의식 수준이 높아서 가능했을까? 그런 것도 두 가지. 첫 번째는 의식 수준보다는 이 노조가 정치 투쟁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지. 정치 투쟁, 그걸 부담. 우리는 경제적인 경제 투쟁, 그죠? 그래서 정치 투쟁은 당이 하라 이거야. 정치 투쟁은 당이 하라. 정치 투쟁은 당이 하라. 우리는 재정 지원만 한다. 우리는 재정과 조직 지원만 한다. 이게 이제 영국 노동조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조합원들이 굳이 폭력혁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조합원들이 영국이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으니까 조합원이 굳이 정치 투쟁의 욕구가 없어.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 개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 제도 개선 투쟁을 위해서 당이 필요했던 거지. 이렇게 역할이 돼 있는 걸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어떻게든지 당으로 가가지고 그렇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대단하다. 자, 그 다음 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노동자 대표위원회의 노선은 서구의 제도화된 사회주의 정당과 마찬가지로 이념적 급진과 실천적 개량으로 압축된다. 노동자 대표위원회의 이념적 급진은 독립노동당에 의해 형성되었다. 1905년 독립노동당은 노동자 대표위원회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폐지하고 모든 생산, 분배, 교환수단의 공공소유체계를 수립한다는 선언을 통과시켰다. 이 선언이 그 다음의 선거에서 노동자 대표위원회가 우회에 진출한 이후 노동당으로 전환될 때 규약 제4조로 채택되었다. 그래서 노동당 초기에는 어때? 노조와 독립노동당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 노조는 경제투쟁, 경제적 조건에 관심이 많았고, 이 독립노동당이 사회주의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노동당이 이 노동당 초기를 이걸 급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강령을 여기에 주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강령을 이 독립노동당에 의해서 사회주의 강령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지만 노동자 대표위원회의 탄생은 노동운동의 성장에 따른 지배층의 사회적 승계와 노동계급의 체제 내 제도화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노동자 대표위원회는 현실적인 노선에 기울어져 있었다. 이른바 노동자주의는 1900년 노동자 대표위원회에서 채택된 노동자 정책 구현에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체제 자체는 긍정하며 노조와 사용자 간의 타협을 통해 비혁명적 개혁의 길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페이비어니즘과 함께 1918년 노동당 당원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래서 선언문, 즉 강령이죠. 강령 전문은 급진적이었어. 어떻게? 독립노동당이죠. 독립노동당. 그렇지만 강론, 정책은 어때? 이거는 사회 개선에 집중. 노조의 입장이죠. 노조의 입장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삼인주의 국가의 강령은 전문은 급진적, 사회주의 실현 노동 해방 그래. 전문은 급진적, 근데 실제 강론은 개량적.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도 다 이래. 이러는. 우리 강령이 급진적인 거구나. 사회주의 막 이런 거 들어있잖아. 강령, 전문에. 그죠? 노동해방 이런 거 들어있잖아. 근데 내용은 이제, 그런 것도 개량적인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것들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초창기였다는 거. 그러다가 1918년에는 아예 이러한 강령의 급진적인 부분도 많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1918년에 가서는. 어쨌든 초기에는 이런 형태로 됐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10분 쉬었다 합시다.